안녕하세요. 퀴어 방송 리타예요. 방송 시작 전에 이번 27화는 조금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려고 나왔어요. 지난 2014년 2월 16일과 23일 홍대에서 거리 녹음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반동성애 법에 반대하기 위해 시민들과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이 함께 녹음을 해주셨어요. 녹음한 내용은 핑크뉴스의 기사인 러시아에서 있었던 25가지 끔찍한 반동성애적 사건이고요. 이 기사를 한 사람씩 한 줄 읽은 것으로 녹음이 진행이 되었어요. 총 55여 명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원문은 팟빵 퀴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뉴스 시작할게요. 하나, 모스크바의 한 게이 클럽이 지난 11월 가스 공격에 표적이 되었다. 가해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클럽의 책임자는 극단적인 반동성애자가 가해자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익명의 누군가가 클럽을 공격한 것이 오늘로 4번째이다. 우리는 이들이 빌딩 주인과 연관되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 둘, 최근 러시아의 게이 데이팅 앱이 차단되었다. 사용자들은 반동성애 프로간다 법안에 의한 체포와 징역형을 위협받고 있다. 이 어플의 창립자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게이 어플 사용자들 전체가 체포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신은 러시아 연방법에 의해 게이 프로파간다에 해당되므로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3명의 남성이 게이로 의심되는 한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불에 태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희생자의 비전통적인 성적 지향성을 확신했기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들은 희생자의 차를 숲에 후미진 곳으로 유인한 후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이 범죄의 주요 동기가 동성애 혐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혐오 범죄가 아닌 살인죄로 징역형에 선고되었다. 지난달 동성애는 정상적이다를 프린트했다는 이유로 한 신문 편집자가 동성애 프로파간다 법률에 의해 한화 약 154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신문의 동성애 관계에 대한 기사가 동성애를 전파 선동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이 기사가 전통적 가족 가치를 무너뜨리며 남녀가 아니기에 결실 없는 소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부추긴다고 말한다. 5. 지난해 5월 한 게이 남성이 명백한 혐오 범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문되었다. 그는 맥주병으로 강간당하였으며 돌로 두뇌가 으깨졌다. 23살인 그는 벌거벗고 훼손된 채 시드니로 한 아파트의 야외에서 발견되었다. 사건의 조사위원회의 대변인은 러시아의 호모포비아에 대한 러시아 법 집행부로서는 매우 드문 결정이에게도 이 범죄를 혐오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인정했다. 최근 채널4의 다큐멘터리는 게이 남성을 스포츠로 사냥하는 러시안 갱들에 대해 추적했다. 이들은 게이 남성들을 추적하고 납치하여 고문하고 괴롭힌 후 그 흔적을 인터넷에 포스팅한다. 다큐멘터리에서 이들은 데이트 상대를 찾는 남성을 찾아내어 그를 집으로 유인한다. 그는 붙잡힌 뒤 모욕을 당하고 성 정체성에 대해 고백할 것과 춤을 출 것을 강요당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희생자들의 경우 폭행당하고 오줌을 맞는 것은 기본이고 훨씬 더 심한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2011년 모스크바 프라이드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네오나치들과 공모하여 폭력적으로 운동가들을 진압했다. 한 활동가는 말한다. 우리는 네오나치와 모스크바 경찰이 아주 친밀하게 공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거기에는 경찰에 복장을 한 네오나치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세계의 미디어 앞에서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유니폼을 입고 자행했다. 8. 지난해 여름 한 지역 의회 국회의원은 해군으로 하여금 공공장소에서 동성애자들을 채찍질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안을 계획 중이라 말했다. 그는 동성애를 공공의 수치라고 묘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는 수세기 동안 엉덩이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지 결코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쓰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9. 2013년 8월 한 동성애 인권 활동가가 반동성애 법률이 처음으로 탄생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낙하산 병들에게 폭력적으로 폭행당했다.
그가 모욕과 폭행을 당할 당시 그는 이것은 관용에 대한 선전이다 라고 무지개 배너를 들고 있었다. 2012년 5월 16살의 소녀는 게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에 의해 약물 중독 재활시설에 가둬졌다. 그는 12일에 강제적인 구금 이후 친구들과 인권단체의 포위작전을 통해 풀려났다. 그의 할머니는 동성애의 영혼을 퇴마해줄 마녀와 그를 접선하도록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그의 아버지가 재활시설을 찾은 것이다. 네가 게이가 되느니 장애인이나 식물인간이 되게 하는 게 낫겠다.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 방송사에 따르면 그는 구금된 동안에도 난 널 사랑해 라고 적힌 배너를 창문을 통해 남자친구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 11. 지난해 1월 호모포비아 파시스트들이 반동성애 법안에 대항하는 시위 중이던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을 공격했다. 활동가들은 일이 있기 일주일 전 이미 시위를 예고했고 이에 반대하는 수백 명의 반동성애자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핑크뉴스가 확인한 비디오에 따르면 활동가들의 주변에는 병과 눈덩이 그리고 기타 물건들이 던져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디다스 매장의 바깥쪽에 파시스트들이 나치식 경례를 행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2013년 5월) 약 30명의 LGBT 활동가들이 모스크바 프라이드에서 동성애자 프로파간다 법률에 의해 체포되었다. 경찰은 프라이드 참가자들이 무지개 깃발과 배너들을 펴기 시작하자마자 들어왔다. 경찰은 행진을 하는 사람들에게 확성기로 당신들의 집회는 제재되지 않지만 당신들은 성행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네, 그런데 그들은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트럭들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밀어넣었다. 14. 지난해 7월 4명의 네덜란드인 영화 제작자들은 동성애 프로파간다 법에 의해 치조당했다. 그들 영화 제작자 그룹은 러시아 북쪽의 한 지역에서의 LGBT 권리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있었고 그들은 억류되어 수시간 동안 경찰 취조를 당했다. 그들의 영상 역시도 공무원들에 의해 압수되었다. 15. 2007년 한 LGBT 퍼레이드 관계자가 네오나치로 의심되는 자에 의해 얼굴을 맞은 사건이 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그런 뒤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는 모스크바에서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국수주의자들과 종교단체들은 계란을 던졌고 동성애자들에게 죽음을과 같은 슬로건을 외쳤다. 네, 감사합니다. 폭행 피해자는 말한다. 모스크바에는 법의 규칙이 없다. 저항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16. 작년 러시아 인구의 절반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동성애자, 이웃 혹은 직장 동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국가 내 45의 지역을 대표하는 1600명 러시아인들은 여론조사에 참여하였다. 국영 러시아 여론조사 센터는 어떤 생각과 가치가 러시아인들을 통합하였는지 조사하였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분할하는 결과를 낳았다. 17. 작년 러시아의 반동성애 비디오에서 50%의 아동 성범죄자들이 게이이고 게이 커플이 아이를 단지 강간을 위해 입양한다는 것이 주장되었다. 영어 자막이 달린 비디오는 미국의 한 블로거에 의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다. 그 블로거는 말한다. 이 비디오는 러시아에서 게이와 트랜스가 직면한 허무의 수위를 보여주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한 동성애적 혐오를 중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도의 혐오를 드러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18. 올해 2월 러시아의 한 중학교 여학생이 반동성애 프로파간다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미성년자가 되었다. 위원회는 소녀가 전통적, 비전통적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평등에 관한 왜곡된 이미지를 청소년들에게 퍼뜨렸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그 학생이 누구에게도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녀에게 형사 책임을 물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 그녀는 지역 청소년 위원회에 의해 보호 감찰에 들어갔다.
그녀는 단지 커밍아웃 후 사랑의 성별은 관계없다는 피켓을 들고 있었을 뿐이다. 19. 올해 2월 아동도서 가운데 게이 프로파간다를 주장하는 책을 검열하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중 가족들, 우리의 가족들과 그들의 가족들이라는 제목의 책은 세계 각국의 가족에 관한 전통과 문화를 보여주려 하였는데 동성 결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책은 곧 도서관에서 치워졌다. 지난해 11월 모스크바에서 한 행위예술가가 발가벗은 채로 고안을 돌로 치는 퍼포먼스 이후 체포되었다. 그는 반동성애 법안을 포함한 러시아의 정치적 퇴보에 저항을 하고자 하였다. 29의 그는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그는 과거에 반푸틴 펑크밴드인 푸시 라이엇의 두 구성원이 체포된 것에 반대하여 그의 두 입술을 꿰매기도 하였으며 정부 건물 밖에서 철조망에 그의 몸을 감은 행동을 한 적도 있다. 하나. 지난달 한 여성이 LGBT 친화적인 소셜 네트워크 페이지를 만든 것으로 인해 기소되었다. 홈페이지의 게시물들은 게이 청소년들의 호모포비아와 국가의 탄압에 대해 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그 그룹이 반동성애 법안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미성년자들에게 비관습적인 성적 관계를 조장하며 그를 통해 청소년들이 비관습적 섹슈얼리티를 탐구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말한다. 우리가 청소년 성소수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게시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수준의 광기와 다름없다. 22. 블라디미르 푸틴이 비전통적 관계들을 표적으로 삼은 반동성애 법안에 서명한 것이 공식 발표되었다. 다음 달인 7월에 동성 커플이 입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는 덧붙인다. 몇몇 국가들은 아이들을 동성애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의 국가가 우리의 통치에 간섭하지 않기를 원한다. 또한 그는 동성 커플의 입양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 방법은 아이들이 입양 과정에서 균형 잡히고 완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것을 보장. 심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성부모하에서 길러졌을 때 아이는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기 더욱 쉽다. 비평가들은 푸틴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더욱 많은 반동성애 폭력이 자극될 것이라고 말한다.